전국 언론노동조합 SBS 본부가 8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한다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조폭 연루설 의혹이 해소된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제작진은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정완식님, 조작 조사와 함께 언론의 왜곡 보도도 함께 조사하고 알려야 합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개혁, 검찰 사법 개혁에 이어서 언론 개혁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전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많아서 아쉽습니다만 이게 정리가 되면 반드시 언론 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입니다. 지금 SBS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욕인 걸 알지만 그래도 좀 사과는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SBS가 놀래서 사과했죠. SBS 원래 그래요. SBS는 원래 그래요. 그 건설을 받은 사람이 방송국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만 항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누가 그 글을 올렸더라? 지난번에 단전 단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는데 SBS 쏙 빠지지 않았느냐? 누가 그 얘기했죠? 어떤 변호사 몰라요? 김경호 변호사 그랬던가? 뭐 아무튼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SBS예요. 그런데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의혹을 보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그 방송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리얼한 연기 김상중 씨의 그 영화배우 아니에요?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서 사과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SBS 노조가 사과 요구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게 언론을 압박한 겁니까? SBS가 SBS 노조가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 보도가 나왔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 보도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가 대응했고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뭘 감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정말 정치적 탄압이나 경찰과 검찰에 탄압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서사를 만든 일종의 정치 공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사실은 아무런 개연성도 없는 그러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와 파타야 살인사건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거의 서사, 연출로 뒤집어 씌운 상징 조작 사건이다. 저는 이게 어떻게 무슨 언론의 감시라고 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언론의 감시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 공작의 일종이었다. 그래서 사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왜 그 당시에 민영 방송인 SBS가 이런 정치 공작에 끼어들었나. 일례로요. 그 방송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에 정말 수천 건의 항의 전화가 왔고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시 전국 시청률이 한 10.1%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어. 10%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온 전후로 분당 경찰서에 60명의 경찰이 파견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도 5명이 포함됐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샅샅이 정말 사찰하듯이 수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정말 난도질했다. 그럼 이 전반적인 사항이 SBS 보도뿐 아니라 경찰의 무도한 수사까지 정치 공작이 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밝혀야죠.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사과로 퉁치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때가 2018년 7월, 8월 이재명 도지사가요. 당선된 지 한 달 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라도 진상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처럼 뭔가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화님, SBS 노조들 윤건이 있을 때 무슨 말 한마디라도 했냐? 창피한 언론들, 그 알 진행자도 마찬가지요. 잼재민님, SBS 문 닫아라. PD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제보한 사람 말만 믿고 어떻게 방송을 하나. 모든 일에는 과정과 책임이 따른다. SBS 노조는요, 제가 보기에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론 윤리상으로도. 제가 굳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제작 태도나 편집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 딱 어떤 의혹을 하나 하면은 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상정해놓고 모든 제보를 거기에다 꽤 맞추는 식의 제작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의혹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주장도 듣고 저런 주장도 들어야 되는데 딱 하나를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SBS 노조는 어디를 비판해야 됩니까? 경영진을 비판해야죠. 그런 식으로 권력에 빌붙어서 입만 맞추는 방송을 한 제작 책임자는 사과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노조라는 데가 경영자한테 붙어가지고 정부가 우리 언론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닙니다. 모렴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식에 벌였다는 보도입니다. SBS 그 이후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여기 SBS 혹시 와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에게 한마디 합니다.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SBS, 당신들의 모렴치,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최고위원 홍명필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맞이한 조국혁신당의 모토입니다. 이제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론과 관련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기자 수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배제된 MBC는 전용기에 다시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근본에 충실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죄로 박해를 받은 MBC에 축하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자사의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다닌 어려움을 위로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성역 없이 근본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때로는 강자와 맞서 싸우는 용기를 수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중립적이고 올바른 편에 설 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보수 정부에서는 깍듯하던 언론이 민주정부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보수 정부의 대통령에게는 정중하던 표현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은 노, 문재인 대통령은 문,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 간단하게 표기하곤 했습니다.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된다며 400억의 비용과 일선 수사의 차질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에 150명의 검사가 동원되었을 때는
일선 수사를 걱정하는 기사를 보지 못했고 대통령실 이전에 수천억이 들 때도 그 비용을 걱정하는 메이저 언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10만 원이 안 되는 밥값에 130곳을 압수수색할 때 그것이 과잉이라는 지적을 한 언론도 없었습니다. 강아지 전용 수영장, 전시회 후 이전 설치한 정자, 2천만 원 편백나무 욕조, 500만 원짜리 캣타워, 스크린 골프장, 야구장,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와 핸드백들, 관저 인테리어에 46억, 가구와 집기에 21억, 심지어 2,156만 원짜리 변기 의혹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서민은 어떤 가구에 21억을 쓸 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고 2천만 원 히노키 욕조에서 목욕을 해서 둘 다 피부가 그렇게 반지르르 했던 것인지 엉덩이에 금태를 둘러서 비싼 변기에 앉아야 변비가 안 걸리는 체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멜다 마르코스의 사치를 연상케 하는 일들을 버젓이 벌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작은 규모의 언론사에서만 보도되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600만 원 벌던 횟집 사장의 입을 빌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지 알았는데 더 안 좋다는 기사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 그 기사가 났을 때 정부 출범 4일 지났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언론의 자세입니까? 저는 군대에서 인간적으로 대해주던 고참의 말은 무시하고 구타하는 고참의 말은 잘 듣는 행태를 보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기로 맹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조국혁신당에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근본 정신도 원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평가하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언론의 윤리의식이 앞으로 더 충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듯 언론도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먼저 대전 화재로 작고하신 14분의 영면을 빕니다. 유족께서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함께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 60분의 쾌유와 일상 복귀를 기원합니다. 유가족분과 부상자분들께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화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실수에서 배우지 않으면 개선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방제 체제를 면밀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윤석열 내란에 지음하여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기득권, 특권층의 해체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가 몰락한 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법대 위에 높게 앉아있던 법복 귀족들도 개혁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독 개혁을 거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특히 SBS 언론 노조의 행태는 개탄스럽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1일 보도한 SBS 시사 프로그램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작진은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널리즘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보로 판명되자 깨끗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SBS 노조가 터무니없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지자들이 조리돌림하도록 좌표 찍기 한 것 아니냐,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오보를 사과하라는 게 언론 탄압입니까? 언론은 어떤 식으로 논평해도 문제가 없고 공직자는 상대가 허용해야 논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SBS가 어떤 곳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논두렁식의 보도를 단독 기사라고 내보낸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흘려준 것이었음이 추후 확인되었습니다.
그 뒤 SBS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좌표 찍기, 허위 보도로 조리돌림 당한 대표적 희생자입니다. 검찰과 몇몇 언론은 정치인 이재명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찍었습니다. 하이에나식으로 집단 공격을 가했습니다. 유사한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치가 떨립니다. SBS 노조에 묻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이 대놓고 언론 길들이기를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중잣대를 대고 편향적이니 국민 신뢰가 낮은 것입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최근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5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언론 신뢰도는 31%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대상 세계 48개국 중 37위 하위권입니다. 언론이 취재원에 대해 보통 시민보다 폭넓은 접근권을 갖고 다소 오류가 있어도 검증할 수 있도록 양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도 중요하지만 언론 스스로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 책임은 강제될 것입니다. 차제에 명백한 오보가 드러나면 같은 지면에 같은 양으로 같은 방송 시간대에 같은 양으로 정정 보도하도록 법제화하는 등의 언론 개혁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의 실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매장하려 했던 조작 방송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죠.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퍼나른 언론이 흉기보다 무섭다는 경고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언론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행태는 언론 자유라는 이름의 특권 뒤에 숨은 비겁함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의 비겁함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